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양소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어? 네, 좀 아는 의사들은 이것만 먹는다는 최고의 영양소 글리칸 영양소입니다. 글리칸 이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글리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건강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설명드리고요. 글리칸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 강의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는지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혈액순환을 해야 좋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먼저 글리칸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글리칸이라는 것은 이 글리칸, 글리코 이게 달달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포도당을 영어로 글루코스 그러죠. 그 글루코스, 달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글리코바이올로지라고 당생물학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미 1970년대부터 이 글리칸이 어떤 작용을 하고 인체에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벌써 197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역사의 학문이죠. 영양당 생물이라는 것은 이 글리칸을 가지고 의학을 발전시키는 학문을 가리킵니다. 1995년에 이 메나테크 회사에서 글리코 영양소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영양소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어쨌든 이게 영양소니까 먹는 의약품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학계에서는 이걸 영양소라는 말을 넣지 않죠. 그냥 글리칸이라는 아, 의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글리칸 기술, 글리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메나테크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글리칸 테크놀로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이것이 위로 올라가야. 자, 전자현미경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옛날 과거 세포 그림은 이렇게 동그란 맨들맨들한 세포인 줄 알았는데요. 전자현미경이 개발된 다음부터는 이게 뭐 털 같은 게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그냥 멋으로 있는 것일까?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세포 사진을 찍으니까 퉁퉁 뭐가 있네. 보시죠. 이거 TV에서도 많이 토론이 된 그런 것인데 이렇게 모식들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글리칸들이 사슬처럼 막 얽혀 있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세포를 세보니까 세포 하나당 우리 몸에 세포가 한 100조 개 있다 그러잖아요. 10만 개씩 붙어 있대요. 근데 이름은 건강한 사람인데 한 세포에 한 4, 5만 개만 붙어 있으면은 그럼 현대인들 건강이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 환자들은 세포당 이 글리칸의 개수가 10,000개에서 20,0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게 어떤 성분인지 검사해봐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N아세틸 유라믹 애시드. 이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래요. 실제적으로 요 뇌를 보면은요, 뇌도 이렇게 이 글리칸들로 쭉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콩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녹색이 좀 많이 보이네요. 녹색은 만노스라는 건데요. 글리카는 만노스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주요 물품이 만노스인가 보다 하고 생각이 되시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몸에
혈액형도 이 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O형은 끝이 갈락토스하고 퓨쿠스로 이루어져 있으면 O형이래요. 근데 A형은 이 갈락토스 옆에 N-아세틸 갈락토스에 하나 더 붙어 있답니다. B형은 갈락토스에 갈락토스가 붙어 있고 이것으로 혈액형이 그러게 되죠. 그래서 수혈할 때 이 두 가지 피를 섞어보죠. 이렇게 매칭을 한다 그러는데요. 했을 때 요 한 끗 차이로 응고가 되는 피 혈액형 안 맞으면 응고가 돼버리죠. 혈액형이 맞으면 응고가 안 되는 이 한 끗 차이로 그러니까 글리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이 글리칸,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이 당사슬, 글리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눈치를 채시죠. 적혈구도 이렇게 적혈구 하나당 10만 개 당사슬이 이렇게 글리칸이 붙어 있는 겁니다. 폐도 여기 기관지하고 폐인데요. 이게 흔들거리면서 이물질을 가래로 배출하는 것이 기관지와 폐포의 선모들이. 근데 선모 옆에 슈가라고 써 있는 게 있죠. 확대해 보면 슈가. 이게 글리칸입니다. 모든 선모에 이렇게 방사슬, 글리칸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요게 까만 게 단백질이고요. 단백질 옆에 막 실처럼 붙어 있는 게 있죠. 이게 글리칸들입니다. 요게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낸다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글리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최첨단 현대의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리칸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세포를 크게 확대해 놓은 건데요. 이게 핵이에요. 핵, 세포 핵이고 요 이중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DNA입니다. 이 DNA가 이 세포의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을 총괄하는 아, 청사진이죠, 이게. 이게 모든 지시를 내리는데요. RNA에 정보를 줍니다. RNA에 정보를 주면 메신저 RNA가 이 DNA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으로 가죠. 리보솜에서는 이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소포체로 밀어주면 이게 소포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단백질과 이 글리칸을 해가지고 당사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좀 내가 필요한 세포막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또 잘못된 것은 좀 없애고 트리밍을 해가지고 이 골지체에서 그걸 트리밍을 한대요. 골지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의사래요. 그 사람 이름이 골지인데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골지체인데 여기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필요한 당사슬을 세포막으로 이렇게 쭉 배송합니다. 이게 없어지면은 또 핵에서 정보를 줘가지고 쭉 만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려면은 10만 개씩 만들려면은 이 당사슬을 만들어내는 이 글리칸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메나테크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구나 해가지고 아, 글리칸 영양소 해가지고 글리칸 달달하다는 뜻이니까 그냥 당 영양소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32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0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전부 다 글리칸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글리칸에 대해서 이 어려운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도 이걸 공부하게 된 이유가 아, 제 가족이 몸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잘 낫지 않는 환자들을 보면서 왜 어떤 환자들은 잘 낫는데 어떤 환자들은 잘 안 나을까? 그때부터 이 글리칸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거의 80세, 여자가 85세래요. 이렇게 많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요, 사실은 뭐 유전자 같은 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예방 주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또 심근경색이 있었어요. 요즘은
뚫어버리잖아요. 스텐트를 넣고. 뇌경색도 골든타임 안에만 가면은 그 뇌혈관을 뚫어서 살립니다. 그런 의학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 건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나 옛날보다 는 건 사실입니다. 남녀 합해서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60세 환갑만 넘어도 아이고 장수하시네요 이런 말 들었는데 요즘 뭐 그런 말 하나요? 뭐 노인 연령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하자고 하는 그런 나라의 지금 추세잖아요. 근데요, 기대 수명은 좀 늘었는데 건강 수명이 늘지 않는 거예요. 기대 수명은 80세, 82세 이렇게 늘었는데 건강 수명이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 이진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은 한국인 기대 수명이 82세지만 생애 마지막 17년은 병으로 골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18년의 현실이 이 모양이다. 무작정 늘어난 수명이 노후 비용을 높여 오히려 노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김경민 기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뭐 어릿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18년을 살면 뭐하냐 이 말이죠. 좀 건강하게 여생을 살고 싶다. 이거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의학은 이렇게 암이나 고혈압, 당뇨, 소인병 같은 질병이 딱 완전히 완성돼야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때는 알 수가 없어요.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골격근이 640개가 있는데요.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랍니다. 지구 두 바퀴 바는 혈관은 꽉 차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만 검사가 가능한 대혈관이고 나머지 99%의 우리 몸의 혈관은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아니고 검사가 불가능하답니다. 머리가 아파서 MRI를 찍어도요. 큰 혈관 1%만 보이고 나머지 99%의 혈관이 검사가 안 되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더 혈관이 더 이상해지면 오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다수입니다. 뭐 이렇게 세포 교통 오류 이게 자가 면역 질환도 포함되죠. 이렇게 또 암은 이제 과면역이고 알러지는 과면역 알러지고 이렇게 암은 저면역 반응이죠. 암 세포가 있는데 가서 죽이지를 못해요. 쳐버리는 거죠. 면역 세포가 이게 암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것이죠. 해보지를 못합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습진이나 이런 것은 천식 이런 것은 막 과면역을 일으켜요. 그냥 먼지만 흘러가도 그 먼지가 코에 들어가면 막 자체기를 하고 난리가 아닌 거죠. 이걸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아, 좀 살만하니까 사람을 몰라봅니다.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없는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래 살긴 하는 것 같은데, 아, 좀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것 같다 하고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글리칸이 무엇인지 이 최첨단 의학에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다. 지금 세계는 글리칸을 연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글리칸을 연구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2012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요, 건강에 있어서 글리칸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 그죠? 어, 엘리미네이션.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organism in death, research in death. 뭐 조직이 죽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Every disease,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질환은 significantly involves glycans, 글리칸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런 겁니다. 모든 질환이 글리칸이 관련되어 있고 세포와 병용물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글리칸이 관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단백질 치료도 적절하게 당화되어야 효과가 가능하고 글리칸이 변화되면 암이 발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많은 예방접종이 글리칸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2012년도에는 폐렴구균 이야기만 나왔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2003년에 미국 MIT 공대에서는요, 세상을 바꿀 10대 핵심 기술로 이 글리칸을 연구한 학문인 글리코믹스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분자 영상, 양자 암호, 말도 어렵죠. 요건 좀 알고, 무선 센서망, 좀 알 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뭐 그리드 컴퓨팅, 나노 태양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메카트로닉스,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을 선정했는데 정말 현대가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있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은행 업무를 보잖아요.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화면 화상을 보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 경기를 현 시점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런 것에다가 딱 글리코 믹스를 넣어놨습니다. 글리카를 연구한 학문이 앞으로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랬어요. 2022년에 이 글리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버토지 박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글리칸을 연구해가지고 화학상을 받았어요. 여기 글리칸이라고 했죠. 이게 글리칸을 가지고 쉽게 연결을 해서 약을 만들고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받은 이유는 특히 이 글리칸을 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글리칸이 변성이 되면 암세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글리칸을 염색하면은 정상적인 세포는 이쁘게 염색이 되는데 암세포처럼 보이는 게 보인다. 그럼 아, 저게 암세포구나. 그러면은 어떤 의약품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야,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암세포 죽이고 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거기만 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오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하고 뭐 어디 변경하고 있는 나라들 있죠. 우크라이나. 아주 그냥 건물 하나를 막 수백, 수천 발의 폭탄을 터뜨려서 초토화 만들죠. 그냥 정상인들까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표적 항암제는 정상 암세포가, 정상 세포가 있는, 염색되어 있는 곳은 건들지 못하고 암세포가 있는 곳만 막 표적에서 막 이렇게 초토화를 맞는다면 암이 개발되지 않을까, 암이 어, 치료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여러분 제발 좀 연구 좀 많이 해가지고 암 좀 정복해 주세요 하고 많은 돈과 칭찬과 막 이런 걸 명예를 주는 게 노벨상입니다. 그게 이분들 돈 공짜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작년에 더 놀랍게요. 노벨 생리의학상, 이걸 줄여서 노벨 의학상이라고 부르죠.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든 이분들에게 이 상을 주었어요. 아까 옛날 2012년 정도만 해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폐렴국인 정도만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요 글리칸을 가지고 연구해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을 공로상을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글리칸이 얼마나 최첨단 의학이고 어쩌면 내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힘을 내시고 제 강의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글리코 프로테인, 스파이크 당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정말 MIT 공대의 그 과학자들은 천재들인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근데 스티븐 주존트 박사 같은 분이 그런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메나테크의 과학 기술 분야의 책임자이신데요. 사이언스 헬스 부문 최고 책임자라고 되어 있죠. 연구 개발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렇게 2022년도에 세계 탑100 의사에 선정되신 분이에요. 이 탑100 의사는 어떤 분인가? 탑100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선정 기준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의사냐, 연구 노력을 하고 있냐, 출판물은 많이 발행하고 있냐, 학위가 있냐, 펠로우십 이런 게 있냐, 과거에 수상 경력이 있냐, 혁신 기술 및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의사냐, 아니면 진통제나 쓰는 그런 의사냐, 막 이런 식이죠. 아니면 최첨단 의학으로 정말 병을 치료하고 있느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돈이나 버는 의사냐?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도하기 위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교육을 하는 의사냐? 도덕성은 어떠냐? 돈이나 벌라고 정말 막 뼈주사나 맨날 오면서 돈이나 버는 그런 의사냐? 막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과장하면은. 자, 인도주의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 또 직업에 대한 주목할 만한 공헌 및 또는 그러한 자질의 조합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평가된 뉴전트 박사시니까 이분이 만드는 영양제는 조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요걸 보고 이 사람 좀 신뢰감이 좀 가는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답니다. 1970년대에 당사슬이 세포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여기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를 일으키면 서로 정보를 교환한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강의를 여러분이 진짜 실시간으로 듣잖아요. 이게 그 인터넷이라는 이런 신호 역할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50년 전만 있었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100년 전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한다 그러면 너 미쳤냐? 너 귀신이냐? 막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사슬이 이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1970년대에 벌써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연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렇답니다. 95년도 영국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발표되기를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만 할 게 아니라 이 사이에는 체액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대요. 우리가 오늘 뭐 맛있는 어떤 뭐 미역국을 먹었다 하십시다. 그게 이게 흡수판이 없으면은 미역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이랄지 그런 게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게 바이러스나 독소나 세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은 방어를 못 한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보시면 주변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세 번, 네 번씩 걸린 사람도 계시죠. 저는 이런 면역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 많은 사람들은 좀 덜 걸리고 없는 사람은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글리칸이 이 변형된 암세포의 글리칸이에요. 이것만 딱 염색해가지고 이걸 공격해라 하는 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암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리칸이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세포들이 부족하다면 이걸 공격할 힘이 없죠. 그래서 아까 저면역이라 그랬잖아요. 암세포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야, 암세포 성장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주인님, 저는 글리칸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요. 제 털 다 빠진 거 보세요. 제가 무슨 힘으로 싸워요? 이게 저면역이. 근데 이게 털이 막 무성하고 막 전투력이 활발하면 야, 저 암세포 함께 가가지고 없애버리자 하고 덤벼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감기에 좋다고 비타민 C를 복용했습니다. 홍사슬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되니까 훨씬 많은 비타민 C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인이 이 먹는 식단은 주로 글리칸 중에 글루코스하고 갈락토스 두 개뿐이래요. 필요한 것은 8가지 이상인데 음식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만들 때 글리칸이 하나라도 없으면은 뭘 만들어내죠, 이게. 동글동글한 글리칸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뇌세포를 못 만들어내고, 간세포를 못 만들어내고, 신경세포를 못 만들어내죠. 근육세포를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1983년에 맨나폴이라는 것을, 아까 맨나폴이 제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었죠. 그 만들던 회사에서 96년에 하프스 생화학 교과서에 세포간 신호 전달을 위한 8가지 글리칸을 발표를 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이 회사에서 발빠르게 이미 메나폴 가장 중요한 제품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냈던가 봐요. 엠브로터스 복합물을. 이게 합법 생활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다. 이게 96년부터 생산 중인
메나테크 엠볼투스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양소예요?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던 글리칸이라는 당 영양소래요. 이게 없으면 당사슬을 못 만들어서 우리가 병을 치료를 못 한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뉴전트 박사가 자기도 96년도부터 엠볼투스 독감을 사용해 왔는데 주변 의사들에게 추천하고 있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제 가족들, 몸이 아픈 환자들, 친구 의사들에게 요것 좀 먹어보고 환자들이 보내보라고 추천하는 사실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옛날엔 저도 여러 회사 걸 사용했는데요. 다 집어치웠습니다.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일상적인 식단에만 의존할 수 없나요? 왜 밥만 먹으면 안 되나요? 하루 3끼 밥만 먹으면 밥심이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옳은 말씀이세요. 밥이 3끼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식단이 예전의 식단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2004년에는요. 33만 가지의 독소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답니다. 그 플라스틱 병에 있잖아요. 뜨거운 물 부어서 한 병 마시면요. 2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마신대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혈관을 막는다네요. 세포 통로를 막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플라스틱통에 물 안 먹었잖아요. 사기 그릇에 먹었지. 그냥 그릇에 먹었잖아요. 유리컵에 마시고. 지금 플라스틱에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밥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연구를 했습니다. 무려 67개 나라에서 최소한 3가지 식품 영양소 강화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이 먹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밥으로는. 그러니까 최소한 특히 중요한 3가지는 정말 억지로 먹게 하자 하는 영양소가 너무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뉴전트 박사가 하신 말씀이신데요. 21세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못하고 있다. 그런 게. 유기체인 인간의 몸은 스트레스 받을수록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세포의 TCA 사이클인데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이클이 돌아가야 ATP라는 게요. 에너지입니다. 밥을 먹으면 어이구 힘이 나네. 운동 좀 해볼까? 일 좀 해볼까? 이게 되잖아요. ATP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TCA 사이클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팻이 지방이죠.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입니다. 프로테인 단백질이죠. 3도의 영양소를 먹고 이게 TCA 사이클에 들어가서 ATP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카르니틴이 있어야 아세틸 코에이가 되고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은 비타민 B1, B2, B3, B5, 리포에이틱이 있어야 아세틸 코에이가 돼요. 단백질도 아미노산을 먹어도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이게 또 이 사이클 돌아가려면은 또 B2, B3, 퓨마레이트, 미네랄, 아미노산, 망간, 마그네슘 다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이 사이클이 안 도니까 ATP,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선생님, 저는 밥 새끼 잘 먹는데 요새 피곤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혈압은 왜 또 오른대요? 밥 새끼 잘 먹고 운동 잘하는데 이게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가 부족한지 알아내는 검사가 있어요. 피검사가. 유기산 검사. 이 유기산 검사 교과서에서 제가 이게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학을 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데요. 신체 활동과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 질환과 비만을 예방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양소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더라. 만성 질환이 줄어들고 비만이 예방되더라 하는 것을 밝혀줬죠. 올바른 영양 섭취는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및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준다. 이런 통계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밥 3끼 먹으면 되지 않아요? 이건 땡 이제 탈락입니다. 이제. 그럴만 한 사람들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옛날에 먹던 음식과 지금에 먹던 음식이 다르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란 말을 합니다. 뭘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버섯류, 곡식류, 뭐 과일, 이런 야채를 먹으면요, 충분한 영양소가 됐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 농약, 비료, 공해물질, 비닐하우스에서 햇볕 없이 키우는 거, 덜 익은 거, 이렇게 눅눅해지기 전에 빨리 먹으려고 덜 익은 거 따가지고 파는 거 먹고 있고, 오래 보관하려고 통조림에서 만드는 영양소는 다 파괴되는 것들 먹고 살죠. 이렇게 정말 맛있고 영양소 풍부하고 햇볕을 많이 받은 과일은 요 새가 먹었습니까? 벌이 먹었습니까? 그것들은 엄청 튼튼하죠. 사람은 맨날 안 익은 거 먹으니까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도만 먹어도 충분했던 영양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노지에서 키운 그 쭈글쭈글한 오이 하나가 길쭉팔뚝만한 오이 10개, 20개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영양소 면에 있어서. 옛날에는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스트레스 삶이에요. 한국인 정말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려면 이 차도 기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휘발유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와, 올라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삶도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기 때문에 영양소 소모가 많고 필수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세포에는 글리칸이 있어야 기능을 하는데 좋은 영양소를 못 먹으니 글리칸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세포당 10만 개씩 있어야 될 글리칸이 10,000개나 있으면은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요. 검사를 해봤더니 130가지 이상의 질환이 160가지 이상의 당화 장애 때문에 발생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핵에서 DNA를 통해서 그 당 영양소, 글리칸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를 줘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차단되는 거죠. 차단되니까 130가지 이상의 질환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몸이 좀 아플 때만 먹으면 안 될까요? 왜 컨디션에 상관없이 매일 이 글리칸을 먹어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면역세포, 여기 보면은요, 우리 몸의 세포가요, 한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면역세포, 과립구, 호상구, 호영기, 호중구는요, 10시간에서 3일이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우리가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요, 오래 살아봐야 3일밖에 안 산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뭘까요? 그들이 죽기 전에 줄기세포를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포끼리, 어이, A세포, 나 B세포인데, 내가 보니까 저기 면역세포가 지금 저 벌써 3일이나 됐네? 3일 넘으면 안 되잖아. 저거 빨리 힘이 없는 노화된 세포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주세. 그러세. 어? 근데 공장에서 연락을 갔는데 이 면역세포를 만들 재료가 없다네. 왜 재료가 없는데? 영양가 좋은 당근이나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비료나 농약으로 키운 당근을 먹어가지고 베타카로틴이 없대. 덩치만 좋은 당근이었지. 안에 영양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장에서 연료가 없어 그리카를 못 만들어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면역세포 없으면 저 사람 코로나 금방 걸리시겠는데? 우리 주인님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했는데 좀 유치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왜 매일 먹어야 되느냐? 세포가 자꾸 죽어가니까요. 새로운 세포가 나온다는 그 좋은 겁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네. 그래서 부족해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면역세포를 만들 때 글리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찾을 때 그래 내 세포들아 내가 오늘 글리칸 많이 먹었으니까 빨리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맹금 위약 대주 연구 결과를 해봤더니 엠보토스 복합물을 하루에 4g 섭취한 피험자들의 혈청 표도당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리칸이 아까 글루코스, 포도당 같이 달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글리칸을 달리 번역할 말이 있나요?
달달한 말을 다른 걸 번역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당영양소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달달한 건데 당뇨 환자 먹으면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 뉴전트 박사가 한 답변입니다, 이번이. 연구를 해봤더니 혈전 포도당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엠볼토스를 먹었더니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당연히 세포 신호 전달 향상되니까 악성 세포가 오면 다 없애고 코로나 세포가 없으면 막아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뇌세포가 좋아지면은 인지 기능이 향상되겠죠. 기억력이 향상되면서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치매가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집중력이 증가되고, 주의력이 증가되고, 무드가 좋아지고, 과민성이 좋아지고, 면역치기가 좋아지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겠죠. 이 엠보토스의 연구 논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뉴턴 박사는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엠브로토스 먹어야 한단 말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70 먹은 어르신께 어르신 70년 동안 하루에 세끼 밥 하면은 도대체 몇 그릇을 드신 거예요. 이제 밥 그만 드시죠. 많이 드셨는데 그럼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쓰러지죠. 어르신들. 그 마찬가지로 이 엠브로토스도 사실 한 끼만 안 먹어도 세포가 글리칸을 못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다고 항상 건강하냐? 뭐 생활 습관은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정상 글리칸 10만 개씩 있어요. 근데 막 없어져 가네요? 왜 없어졌을까요? 자, 보시면요. 어? 아이고, 나왔구나, 이게. 다시.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없어진답니다. 카페인도 빨리 없어지고. 술, 담배, 혈당 지수 높은 음식, 항암 치료, 심한 운동, 탈수, 추위, 노화가 이거 빨리 없앤대요. 이거 속상하죠. 내 몸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다행인 게요. 이게 가역적인 반응이 돼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답니다. 글리칸 많이 먹고 스트레스 관리해 주시고 좀 몸을 좀 촉촉하게 해주시는 수액이나 국물 좀 많이 마셔주시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면 점점 좀 다시 만들어진대요. 세포가 일을 하는 거죠. 세포가 일을 왜 못했냐면 원료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요즘 외국에서 의약품 만들어내는 의약품 재료가 가끔 수입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주사나 약을 주문하면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안 된대요. 만들 공장은 있어요, 한국에. 재료가 수입이 안 된대요. 오늘 또 어떤 주사 하나가 수입이 안 된대요.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인데요. 이게 간 해독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에너지 생산내고, 독소를 해결하는 건데요. 안 나온대요, 주사가, 당분간. 가지고, 지금 대체 제품을 막 지금 주문해놨어요. 비급여 제품을 주문해놨어요. 급여 제품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재료만, 원료만 나오면은 한국 공장에서 탁 만들어내가지고, 원장님, 주사 만들었으니까 얼른 구입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려면 원료를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정말로 정상화 된다는 보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 당사슬을요,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개수를 세는. 그걸로 측정을 해봤답니다. 존 엑스포 박사는 류마티스 권위자신데요. 영국 왕리의학회 회원이래요. 예, 굉장히 유명한 그런 권위인 학회인가 봐요. 예. 류마티스 권위자인데 이분이 저처럼 메나테크 이 글리코 영양소에 푹 빠진 분이셨나 봐요. 2007년도에는 메나페스트라고 메나테크 회사에서 의사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연구한 논문을 발표한 축제였다고 해요. 텍사스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자기가 류마티스 환자를 연구해서 발표를 한 그 날이에요. 그때 논문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슈가 프린트가 당사슬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환자를 슈가 프린트, 이 당사슬 패턴을 정리해 봤더니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항체, 지금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류마티스는 이 당사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당사슬 덩어리예요. 글리칸 덩어리인데 이걸 확대해 봤더니
퓨코스, 만노스, N아세틸글루타사민, 갈락토스, CR산 이걸로 구성되어 있더래요. 아,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구나.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아까 혈액형도 요 하나가 없으면 혈액형이 달라진다 그랬죠. 류마티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상 관절인데 파괴된 류마티스 관절은요. 뭐가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갈락토스가 CR산이 없으면 염증이 시작돼요. 갈락토스가 없으면 더 심해져요. 갈락토스가 하나 더 있으면 좀 덜 심해요. 갈락토스가 두 개 다 없으면 너무 심한 관절염 환자가 되는 거죠. 이걸 이 박사가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알아냈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그러면 이 원료를 난 한번 공급해보겠다. 그럼 만들어진 거 정말 보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 같아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먹여봤어요. 먹여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면역 글로불린의 항염증 활성도가 증가되더래요. CR산이. CR산을 막 먹였더니 염증이 싹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 스위치 변환 역할, CR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CR산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독한 관절염약을 안 먹어도 정상화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 말씀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병원에 가면은 정말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죠. 그분들은 다 이런 환자들이에요. 진통제만 줄 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올려주면은 다 좋아지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이분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엠보투스를 먹었더니 이렇게 변하더래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시알릭 애시드, 시알산 이렇게 점점점 증가되는데 어떻게 증가되냐면요. 갈락토스가 없는 당사산 안 좋은 그 글리칸이 7주 후에 60%나 감소하더래요. 측정해 보니까. 그다음에 CR산이 현격이 증가해가지고 7주에 1주보다 96%가 증가했다고 돼. 여기 96% 인크리스 돼 있죠. 위크, 세븐 위크. 첫 번째 주에 비해서. 이거 이분이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카를 먹이면 당사슬이 증가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의 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신 거예요. 야, 우리도 내도한 연구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제 이런 발표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양소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하고 막 파는 사람들 나오니까 국가 차원에서 영양소를 가지고 약품으로 말하지 못하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페스트가 마지막이었다 그래요. 더 이상 발표를 못합니다. 영양소를 가지고 누가 나왔네라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겁 없이 막 강의할 때 제 환자를 낫게 한 케이스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했다가 또 이 회사에서 또 불이익이 할까봐. 자, 현재 먹을 수 있는 글리간 제품은 메아테크 글리코 영양소 제품들 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거 뭐 이상한 회사 왜 이런 걸 먹으라 그러냐고 저한테 소개해준 어떤 내과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방법이 없답니다. 이 회사밖에 안 만드니까. 그래서 이 회사 맞는 것을 먹고 있는데 다행히 이 회사가 너무 도덕적으로 괜찮고 또 성실한 회사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믿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거 슬라이드 보셨죠? 여기에는 글리코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해요. 비타민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하고 항산화제도 필요하고 아미노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를 같이 드시면 참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이 메라테크 제품에는 놀랍게도 모든 제품에 그 비싼 글리코 영양소를 조금씩 다 넣어놨더라고 이렇게요. 이것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 브루스링지에서 8년간 75만 명 임상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끝났어요. 발표 못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환자들에게 먹여보고 와, 이 사람 빨리 낫네 하고 느낄 뿐이죠. 개별적으로 말할 뿐이죠. 이게 공개적 강의를 못합니다. 이 그때 했던 그나마 그 했던 논문 중에 일부 골다공증 환자에게 이렇게 영양소를 줬더니 섭취 그룹에서 골밀도가 많이 증가했던 논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C형간염 지금은 C형간염 치료제가 나왔어요. 비싸긴 한데 의료보험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시형관절 걸리면은 전부 다 간경화해서 간암으로 갔잖아요. 근데 당 영양소를 먹었더니 75%의 시형관절 환자에서 간 수치가 모두 향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극성 장애 진단 청소년도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요. 갑상선 질환에도 많이 효과가 있고, 난소하면서도요, 이 병이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고 여기 결론에서 말을 했어요. 유방암 많죠. 유방암도 계속 먹였더니 이 환자에 있어서 전이의 흔적이 사라지고 잘 전이하지 않더라 하고 디스클레이머 결론에서 말했고요. 특발성 혈소판 감소소 자반증 환자도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혈소판이 증가하지만 당 영양소만 먹고 스테로이드 안 썼는데도 혈소판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폐소세포암 환자의 가을 2004년 가을에 발견했는데요. 12월에 당 영양소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종양이 약간 커졌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식이보충제는 일관되게 먹다 안 먹었다 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당뇨치를 중지하니까 재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와 안 되겠다 싶어 겁먹고 2006년 2월에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년이 지난 후 종양은 여전히 있으나 좋은 상태와 기능 유지했다 그랬으니까 만약 이 사람이 다시 안 먹었더라면 재발했으니까 지금 엄청 커져 있겠죠. 위암 환자 69세 남자인데요. 위 부분 절제한 다음에 영양소를 수술하고 3개월 후부터 먹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2년이 지난 후 재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혈액순환도 중요하죠. 아까 우리 몸은 혈관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혈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포가 건강하려면요. 이 필수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천연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도 중요하죠. 혈액순환 안 되게 하는 게요. 스트레스예요. 혈관이 탁 말라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간질액이 말라버리는 거. 요걸 풀어줘야 되는 건데요. 이 골격근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촉촉해야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먹고 사는데, 이렇게 말라버리면요. 세포가 시들어져 가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 스트레스 과로입니다. 여러분, 제발 스트레스 과로에서 좀 벗어나도록 하십시다. 너무 근심걱정하지 말고요. 너무 좌절 자책하지 말고 다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시고 분노, 원망, 배신감 정말 무섭습니다. 상대방이 복수도 못하는데 저만 병이 생기는 거죠. 시기, 질투, 분만족.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병을 증가시킨대요. 예. 그리고 좀 이런 맹물 마시지 말고 이제 우리 몸의 세포 0.9% 생리식이면서 농도잖아요. 우리 몸이 그 농도에 맞는 삼삼한 국물을 좀 많이 마셔주시면 좋겠고요. 카페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하루에 커피를 한 3잔 마시잖아요. 그럼 한 달에 소주를 30병 먹는 것만큼 이뇨작용으로 혈액량이 감소한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데, 피가 안 통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공장들이요, 다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물이 필요하죠. 많은 물이. 그 물이 있어야만이 공장이 돌아간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도 그렇답니다. 혈액이 피가 넉넉하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 먹지 마시고요. 생리식염수 정도의 콩나물국, 미역국, 시간이 되신 분들은 수액도 좀 충분한 양 좀 맞으시고요.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살린 수행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커피 대신에 메나티 같이 그런 거 좀 드시면 좋겠어요. 저는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남발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원래 의사 될 때부터 스테로이드를 잘 안 쓰고 싶었어요. 요즘은 뭐 거의 안 쓰죠. 어머니가 모신경이까지 뻘짓 맞다가 무릎이 다 망가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말라있고 피가 안 통하면 어제도 한 분 오셨어요. 여기 옆으로 누워서 잠 못 자겠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근육이 말라가지고 어깨랑 신경이 꽉 눌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고생하다 오셨는데요. 별치료도 안 났더래요. 만져봤더니 얘가 다 말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살살 풀어가지고 풀고 수액을 놔줬더니 갈 때 눌린 통증이 2개월 만에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육을 말리는 그게 안 좋은지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기니까. 예, 이게 팔목, 손목 아픈 것도요. 이 근육이 말라서 당기면은 당겨져가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 아픈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이 근육들이 말라가지고 막 당기면은요. 관절면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좁아지니까 처음에 연골이 닳아지고 다음에는 연골이 닳아지면 뼈가 닳아지는 거예요. 요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라있는 근육을 바로 주사로 좀 풀기도 하고 수혈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라있는 근육을 촉촉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또 그 학생이 하나 엄마한테 어떻게 소개받고 오셨는데요. 밥을 못 먹고 배가 아프다고 2주 동안 별 검사를 해도 너무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등에서 나오는 위로 가는 자율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해요. 손을. 아프다고. 뭐 주사를 무서워해가지고 겨우겨우 치료하고 수육 놔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배를 만지잖아요. 위로 가는 신경이 눌려 있어서 그런 건데요. 처음에는 요 배를 이렇게 막 살짝 피부를 만지면 막 헐떡 뛰고 못 만지게 하는데 이거 혈액순환 시켜주니까 만져도 살살 눌려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영양소를 먹고 싶은데 정말 막 메시껍고 못 먹겠다. 뭐 알약은 정말 죽어도 못 먹겠다. 밥도 못 먹겠다. 막 그런 분들 계시면요. 위장으로 가는 자율신경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번 드셔봐서도 괜찮습니다.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기침을 뭐 5개월째 하고 있는 사람들 폐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주사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못 맞겠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리칸을 드시면 됩니다. 글리칸이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살려주거든요.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이 근육이죠. 그 하는 건데요. 프로테어 글루칸이라고 어소린이나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요. 우리 몸에 당 사슬이 만들어져요. 당 사슬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대요. 음이온인데요. 이 글리칸이 개그가 음이온인데 음이온은 양이온을 끌어들이죠. 워터, 나트륨 이런 것도 끌어들여 가지고 바짝 말른 이 근육을 촉촉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려 1000배씩 끌어와서 조직을 보호한대요. 글리칸을 먹어주면. 그래서 물을 쭉 푸신푸신 해주죠. 보시면은 이렇게 무릎이 당사슬이 글리칸이 충분한 풍부한 무릎. 아, 참 이쁘네요. 무릎. 네. 여기에 네, 십자인대,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이 연골들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영양소를 안 먹어서 파괴돼 버리면은 약해지겠잖아. 그럼 염증이 생깁니다. 충격 완화 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근육이 굳어가지고 뻑뻑 소리가 나고 뭐 좀 모처럼 계단 올라올 때 나오면 무릎이 팅팅 붓고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글리카를 먹으면 이런 것들이 촉촉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낫고 싶으면 방법이 없죠. 여기다가 포도당 용액을 넣어서 촉촉하게 해주고 수액 치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로 클리닝 좀 하시고요. 엠볼토스를 많이 먹으면은 확실히 환자들이 빨리 낫습니다. 저는 하다 안 되면 아무리 가난한 환자라도 이것 좀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정 안 되면 이거라도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복습해 보실까요? 자, 건강에 있어서 글리칸의 중요성은 한국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국립과학원 학술지에서 발표했는데요.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하고 모든 질환이 글리칸이 관여하고 세포와 병의 상호작용의 대부분 글리칸이 관여한다. 예방접종도 글리칸이 기초로 하는데 작년에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글리칸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엠볼토스, 글리칸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칸이 우리 몸이 이렇게 지붕이라면요. 우리 몸이 집이라면 비타민, 또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죠. 항산화제, 신선한 물, 신선한 공기,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걸 다 먹어야죠. 같이. 그런데 이 기둥이라 하면은 천연 영양소가 나머지 이 집을 짓는 기초 있잖아요. 이것은 글리칸입니다. 글리칸 영양소. 요거 없이 이것만 세우면 안 되죠. 제발 여러분 요거 먹고
이 기초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엠보투스 먹어야 한다는 스티븐 유젠트 박사 말을 기억하시고요. 너무 아파서 당장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클린 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근육을 좀 풀어서 일단 잠이라도 좀 빨리 자게 이렇게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율신경 장애들이 있으니까 불안하십니까? 불면증, 만성채기,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러십니까? 그럼 오늘 한번 자율신경 치료를 주사 치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커피는 좀 한번 좀 제발 끊어보시고요. 네. 스트레스 관리 꼭 해주시고요.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과로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참을성을 나타내시고요.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활기차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십시다. 카페인, 명물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같이 혈량과 간질력을 마르게 하는 일 피하시고요. 단순당과 전제 곡물을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과 천연 비타민을 식생활을 통해서 좋은 식생활을 좀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수액 치료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한식 국물, 삼삼한 한식 국물. 산모들의 제일 좋은 음식이 미역국이잖아요. 왜 미역국을 주시나요? 아기 낳다가 너무 힘들어서 근육이 말라있는 산모에게 미역국을 막 줬더니 살아나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글리칸을 충분한 양을 충분한 기간 복용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일 뿐이고요. 치료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과는 건강은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함께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 그리코 영양소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어호영 내과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 또 이렇게 제 강의를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아니면은 또 좀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